안녕하세요. 헬로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국의 바 있죠. 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저희 콘도 수영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여기 저희 수영장에서 담고 있고요. 지금 바람이 좀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제 목소리가 다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지 가게와 마찬가지로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가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바 이상짜리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근데 보통 유흥업소 밀집되어 있는 데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보통 여기에 평균 단가가 얼마다, 한 칸에 얼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안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바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카운터를 잘 둬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카운터가 삥땅을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카운터를 왜 잘 둬야 되냐? 카운터가 청소 다 하고 사입도 다 하고 아가씨 관리도 다 합니다. 그러나 카운터의 급여는,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할 때는 경험자는 5,000바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하카우나 좀티엔 쪽에 대해 물어보니까 8,000에서 10,000바트까지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급여는 그렇게 부담 가는 급여는 아닙니다. 왜냐, 카운터도 듬을 먹기 때문에 부담 가는 경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아가씨가 가장 중요해요. 아가씨가. 근데 바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하려고 하죠. 크게 하면 매달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계속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적정한 가게에 크기에 바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한 바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가씨를 이제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방은 하나 숙소로 있으면 좋아요. 숙소. 왜? 보통 시골에서 바로 일을 하기로 오는 아가씨들은 방이 없어요. 그래서 숙소를 제공해 줍니다. 숙소를 제공해 주면 고정 출퇴근을 하게 돼 있어요. 가게 일찍 출퇴근합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도 조금 나아요. 급여는 지금 물어보니까 바 조그만 데는 5,000바, 8,000바 다 틀리더라고요. 네. 지역마다 또 차이도 있고, 또 3,000바 주는 데도 있고 다 틀린다. 왜냐면 바에 있는 아가씨들은 급여나 듬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손님과 2차를 나가서 돈을 벌어요. 듬과 월급은 극소수예요. 수입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바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알으셔야 되고, 아가씨들은 우리가 이제 듬을 한 잔 사주면은 130바, 150바 그러잖아요. 130바시면 30바 정도 가져갑니다. 아가씨는. 가게가 100바를 가져가고요. 150바짜리는 가게가 100바, 아가씨가 50바.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돈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가씨한테 가져가는 거는. 그래서 제 구독자분 중에 소위 6에서 장사하다가 망했다는 분이 계세요. 자, 그분이 왜 망했는지를 내가 판단하면 이유가 있어요. 소위 6은 구조가 바가 아니에요. 아고고랑 구조가 똑같아요. 소위 6은. 그래서 걔네들은 월급 보면은 보통 10,000바, 15,000바씩 월급. 아고고랑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소위 6이. 소위 6을 바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구조상은 빠져. 그렇지만 거기는 아고고랑 똑같아요. 운영 시스템이. 그래서 매달 고정 지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가씨들 숙소도 위쪽에 다 있고, 4층, 보통 소위 6은 4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꼭대기 다 아가씨 숙소입니다. 그러면 아가씨 10명, 20명 그거 급여 맞추려면요, 손님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분도 그래서 손님이 없어갖고 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는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한 70만 바트에서 100만 바트 안쪽으로. 그래서 각 지역마다 바는요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한 칸에 얼마, 한 칸에 얼마, 월세가 얼마 다 형성돼 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크게 뭐 사기치고 그건 없어요. 바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경찰이 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제 시스템을 가르쳐 드릴게요. 치앙마이나 방콕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파타야 같은 경우에 보면 관광경찰이나 지역 경찰이 유흥업소 밀집돼 있는 데는 매달 상납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나간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운영할 때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500만 나갔어요. 가게 하나 작은 거 매달. 그런데 지금들은 뭐 2,000바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500이나 2,000. 나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매달 상납을 해요. 그 상납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속이 뜨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서로가 이제 암암리에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티엔 있지, 파타야 좀티엔 같은 경우는 상납을 안 한다고 해요. 거기는. 왜? 거기는 워킹 스테이트는 관광경찰이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한테 상납을 하면 그게 위로 올라가는데, 좀티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바는 매달 납부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 뭐 하는 대로 있겠지만, 저도 뭐 정확하게 거기는 사지 않으니까. 일단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납부를, 매달 지출하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단속 뜨면 그때 조금씩 뭐 주는 건 있겠지만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좀티엔 쪽은. 네,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가씨들 이제 급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가씨들 뭐 10명을 데려와서 다 10명 월급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장사 안 되면 그거 그냥 돈 맞고 오라박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가씨들 급여 주는 건 보통 3,000바, 5,000바, 8,000바 정도 해요. 바 같은 경우에.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늦거나 막 그러면 이제 벌금을 해서 월급에서 까는 경우도 있고요. 가게마다 규정이 다 틀리니까. 근데 그 바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 출근하는 애들을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걔네들 친구 자유롭게 프리랜서에 왔다 갔다 하는 애. 걔네들이 가게에 자주 상주를 시켜놔야 돼요.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게 바는.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 친구들 여성분들 또 많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자주 놀러 와요. 그럼 걔네들은 뭐냐? 걔네들은 와서 급여도 없어요. 그냥 좀 늦게 와요. 오면 거기서 손님들하고 술을 먹거나 그러다가 이제 손님하고 2차를 나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가게에는 절대 그 아가씨들한테 부담이 없죠. 왜? 월급도 안 나가고. 그게 노하우예요. 그게. 그래서 고정 바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월급 많이 주면서 많이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세팅을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고정 멤버. 그 나머지는 친구로 놀러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바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아가씨 뭐 급여를 얼마 주냐 그런 거는 나중에 가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국에 와서 많이 다녀보세요. 바도 드시고 주인도 한 잔 사주면서 물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보를 얻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영상을 담고 정보를 떠도 제 경험을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직접 가서 확인되지 않으면 몰라요. 다만 이런 시스템이다라는 건 저는 이제 제 경험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바는 첫째 가격이 크면 안 돼요. 가게가 크면은 고정 지출이 많이 나갑니다. 아가씨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가게 70만 바 전후로 해서 적당한 크기의 바를 운영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바의 단가는 보통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윗집 지역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가격이. 그리고 두 번째, 아가씨는 기존 멤버 몇 명만 월급 주고 고용하는 애들 빼고는 나머지는 프리랜서 애들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프리랜서 애들. 그래서 걔네들이
바에 아가씨들 많이 앉아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님도 옵니다. 세 번째, 카운터를 잘 해야 돼요. 카운터를 삥땅 치기 때문에 정말로 지인, 아는 사람을 둬야지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바도 애들이 손님이 없으면 자주 이직을 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가씨거든요. 그걸 뭐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주인들은 절대 아가씨들하고 농담 따먹기를 하거나 대면을 하면 안 돼요. 마사지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주인. 아가씨 일하는 사람, 태국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을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많은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사지 가게 할 때 제 육장이죠, 매니저가 있었어요. 걔는 내가 이렇게 의자에서 앉아서 이렇게만 바닥에 무릎 꿇고 듣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어른으로 대우를 해줘요. 그게 원래 그게 예절이에요. 어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는 뭐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그랬지만, 절대 조부모님들하고 같이 농담하거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한번 조부모님들하고 농담하거나 친해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한번 일하는 아가씨들이 주인한테 귀여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 컨트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딱 줘야 됩니다. 선을 구분을 못하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여기 실론 파퐁에 이제 악어고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건데, 외국인이 없었는데 악어고에 일하는 애들마다 매일같이 바꿔가면서 잠자를 했어요. 걔가 그 가게 바로 망했어요. 그 가게 소문이 다 납니다. 소문. 그러니까 웬만하면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좋은 것들은 인사 정도만 지으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바나 마사지나 마찬가지예요. 절대 조부모님들하고 뭐 불쌍하다, 힘들다, 고생한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딱 구분 줘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맘먹어요. 기억 올립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 애들 막 싸움 나고 나가고 난리는 아니에요. 다 제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도 뭐 한 번에 성공하지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언제 구매를 하냐, 여기가 하이시산이 있고 로시산이 있어요. 스톤크랑 끝나고 나면 이제 로시산이라고 해요. 경기가 안 좋다고. 그때 바나 마사지 가게는 매물이 많이 나와요. 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생각이 틀려요. 태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면 가게를 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싸게 매입을 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하이시산 어느 정도 몇 년 굴렸다가 소크라테 이럴 때는 가게가 비싸요. 그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다 매각을 비싸게 다 팔았어요. 마사지 가게도 제가 70만 바 정도 투자했는데 나중에 한 100만 바 정도 팔았고요. 바도 싸게 매입을 해서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살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서 살아보고 많이 다녀보세요. 직접. 그러면 어렵지도 않아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 오늘 경험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영상 하나하나 제가 올리는 것도 깊숙하게 얘기하면은 1시간, 2시간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마다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할 거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해놓으시고, 일요일날 제가 일주일 동안 영상 올린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일요일날 라이브 방송할 때 그때 질문해 주시면 추가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콘도 수영장에서 제가 오늘 바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